네.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먼저 질문부터 해볼게요. 네. 환경 호르몬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럼요. 예. 네. 그 컵라면 용기 있잖아요. 네. 애들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또 더 뜨겁게 먹으려고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네. 용기에서 뭐 안 좋은 게 나온다. 뭐 몸에 안 좋다. 네, 이런 얘기 맞습니다. 들었어요. 용기에 열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 좋지 않다. 그리고 대충 또 이 컵라면 용기 문제가 된다. 요렇게 알고 계시긴 하는데 네. 제가 또 막상 붙잡고 환경 호르몬이 뭔지 알아? 설명해봐. 이러면은 절대 제대로 그러니까요, 설명 못 이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 설명하라 그러면 누가 설명을 해주겠어 이렇게 무섭게. 네. 그래서 제가 이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먼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정식 명칭이 있어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건데, 근데 이 말만 들어도 교란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짜. 환경 호르몬이 뭐라고요? 가짜 호르몬.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진짜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이 호르몬이 정말 미량으로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잘 조절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각종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 그런데 얘네가 완전히 우리 몸의 진짜 호르몬하고 너무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우리 몸이 착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거 호르몬 아니야 이러면서 이 가짜 호르몬이 그야말로 습격이 맞습니다. 네. 가짜 호르몬이 우리 몸을 착각하게 만들면서 진짜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진짜 호르몬이 좀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방해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네. 이 환경 호르몬이 얼마나 안 좋은지 그리고 종류도 진짜 많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생활 속의 독소 여기저기 널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네. 설명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그냥 가짜 호르몬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가짜 호르몬. 네. 그래 일단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대사 질환, 뭐 당뇨, 비만의 면역 질환에다가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부 환경 호르몬들은 성 호르몬처럼 작용을 해요. 그 마치 얘기 많이 여성 호르몬처럼 한다든지. 네. 네. 그래서 생식에 특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요즘에 불임, 난임 정말 그 문제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안 낳는 걸 선택해서 이제 또 출산율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낳고 싶은데 이 불임이나 난임인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의 노출 때문에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성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생식 기능이 저하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서 성조숙증 같은 그런 이제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죠. 네. 더구나 또 요즘에 주변에 왜 유방암 환자 되게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암까지도 환경 호르몬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니,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환경 호르몬 노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니 네. 환경 호르몬 때문에 암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너무 충격적인데 네. 이렇게나 많은 병이 생길 줄 몰랐어요. 이렇게나 많은 병이 생깁니다. 어머나, 그러니까 어머나. 오늘 이 시간 리모컨 던지시고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막는 일이. 네. 근데 사실 무인도에서 가서 살지 않는 한은 지금은 그 노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요거 통조림 캔 요거요 네. 가지고 왔는데 통조림 캔이요? 네, 통조림 캔 같은 경우에 이런 캔은 우리 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캔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근데 요런 캔 같은 경우는 금속 용기니까 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금속 자체면 철이나 알루미늄인데 철이나 알루미늄은 진짜 반응성이 커요. 그래서 쉽게 녹슬기 때문에 그냥 금속 자체의 음식물을 담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부를 보면은 다 플라스틱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런데 그 안에는 네. 철이 그래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스틱 용기인 거죠. 금속 용기인 척하는 플라스틱 용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 플라스틱을 만드는 그 원료에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름하고 친해요. 네. 그런데 우리 요 참치 뭐에 들어있어요? 기름 속에 들어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요 기름을 또 활용한 요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치 볶을 때 요 기름도 쓰시고. 그죠? 네. 그런데 특히 이 기름기가 있는 음식물들 또 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지방 성분이 많은
많을수록 이 비스페놀 환경 호르몬이 녹아 나올 확률이 더 커집니다. 캔에 묻어 있는 비스페놀 A가 네네. 기름에 녹아 나온다.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캔에 그 코팅제에 들어 있는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음식물에 용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팔아? 이렇게 위험한 걸 팔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왜 이렇게 팔아? 그런데 네. 기준치 이하로 용출돼요. 우리나라 식약처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거 다 기준치 이하로 제조되도록 전부 다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치 이하니까 그럼 또 안전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통조림이니까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더운 여름인데도 또 직사광선에 그냥 놓아두기도 하고 그렇죠. 또 네. 이제 다음번에 김치찌개 끓일 거라서 가스레인지 주변에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고온에 두게 되면은 비스페놀이 더 많이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남편도 정말 좋아하는 게 그 번데기 통조림. 네. 근데 요거는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또 이제 어디 야외에 가시거나 하게 되면은 그냥 캔째로 데워가지고 뜨거운 상태에서 그래요. 맥주 안주로 드시거나. 그렇죠. 불 위에 깡통을 그대로 올려놓고. 올려가지고. 그리고 네. 또 심지어 이제 캔 위에 이렇게 닭을 꽂아서 요리하는 뭐 그런 비오캔 요리 뭐 이런 것까지 유행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캔이 금속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라니까요. 네. 그래서 절대로 통조림째로 캔째로 가열하시는 것은 금하셔야 되고요. 네. 평소에 보관도 온도가 높지 않은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 또 통조림 국물은 다 버리셔야 돼요. 번데기 국물도 그게 정말 짭조름하게 맛있는데 버리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리고 모든 캔에 들어있는 것들은 국물은 버리고 네. 그다음에 내용물도 그럼 한번 씻을까요? 더 좋습니다. 그래요? 네. 그 과일 통조림에 있는 국물 너무 맛있어서 맨날 그렇게 근데 먹었는데. 그 과일이 또 산성을 다 띠고 있잖아요. 네. 산성에서 비스페놀이라는 환경 호르몬이 더 잘 녹아 나와요. 그래서 국물은 그냥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걸로. 네. 아니 그렇다고 네. 황토복숭아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냥 그 체에다가 이렇게 국물 버리시고 그리고 물에 살짝. 살짝 헹구셔서 드시면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는 아예 거죠. 드시지 말란 얘기가 안 네. 나요. 네. 건강하고 지혜롭게 드시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또 어디에 있냐면 영수증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영수증을 우리가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이거 재활용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냐 하면 가멸지예요. 그래서 이 하얀 종이 위에 이미 가멸 잉크가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발색 촉매제 이게 색깔이 잘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비스페놀 A가 촉매제로 또 발라져 있어요. 여기도 비스페놀 A가 있어요? 이미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이제 이 코팅되어진 환경 호르몬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영수증을 사실은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영수증을 받자마자 얼른 가격을 딱 보고서 얼른 버리거든요. 요거 정도는 괜찮죠. 얼른 받아서 얼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요즘은 네. 웬만하면 영수증을 안 받는 걸 선택하는 네, 맞아요. 네, 그거 일단 현명하고요. 네. 근데 이제 왜 정산 처리해야 되거나 나중에 교환 환불해야 되거나 하게 되면 이제 영수증을 있어야죠.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5초만 잡고 있어도 1마이크로그램의 환경 호르몬이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가 있어요. 또 더구나 피부를 통해 흡수된 것은 혈액 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실 앞면은 매끄럽지만 뒷면은 종이 재질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얼른 접을까요? 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제 자리를 위협하십니다. 이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냥 뭐 비닐봉투라든지 뭐 종이봉투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넣으시는 게 바로 넣으시는 게 좋은데 네. 그런 게 없을 경우에는 반으로 접으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앞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네. 그런데 더구나 우리 뭐 맨날 설거지 하니까 핸드크림도 자주 바르잖아요. 그런데 요 핸드크림을 바른 손으로 만약에 영수증을 만지잖아요. 근데 아까 비스페놀은 기름하고 친하다는 말씀 드렸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핸드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환경 호르몬이 100배나 더 흡수될 수 있습니다. 어머. 네. 네, 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수증을 받을 땐 집게를 갖고 다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비닐봉지 같은 거 들고 다녀서 받거나 네. 아니면은 또 지금 이제 접거나. MC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접는 게 그나마 좀 낫다라는 거죠. 네. 우리야 하루에 서너 번만 피하면 되지만 네. 계산대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근데 마트에 계산대에 일하시는 분들 보시면 다 장갑 착용하고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갑을 착용하고요. 정말 이렇게 그 영수증에 많이 노출되시는 분들은 혈액 속에서 많은 양의 비스페놀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영수증 그냥 종이로 만들면 안 돼요? 왜 그런 종이로 근데 만들어요? 그게 감열지가 워낙에 인쇄하거나 빠르게 이제 주기가 좋으니까 이용을 하고 있는데 또 조심할 것은 택배 상자에 주소 라벨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감열지예요. 우리 왜 떼어내느라고 막 이러잖아요. 네네. 뭐 은행 번호표, 로또 용지, 뭐 로또 용지는 또 막 쓰다듬잖아요. 당첨 복권 확률 용지, 절대로 복권. 당첨하려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접촉을 만지면 안 주의하셔야 되겠다. 되겠어요. 네. 오,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 호르몬이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아침에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서 이렇게 한 잔 커피. 드시는 분들 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이제 뜨거운 상태로 또 카페라떼 드시게 되면 우유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도 지방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커피 자체에도 지방 성분이 들어 있는데 요 뚜껑에 보면은 PS라고 적혀 있어요. PS. 그러니까 네. PS란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PS? PS 저는 처음 봐요. 어.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요거 왜 또 이제 뚜껑까지 안 자세히 보니까. 안 보시면 이런 게 적혀 있는 것을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PS는 정식 명칭은 폴리스타일렌이라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런데 요 PS를 발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를 불어넣으면은 그 컵라면 같은 스티로폼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컵라면 용기하고 요 컵 뚜껑이 똑같은 거예요. 재질이 완전 예. 똑같은 겁니다. 근데 컵라면에서 환경 호르몬 녹아 나온다 이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 원래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어서 뭐 한 2, 3분 내에 섭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기준치 이하예요. 그런데 너무 이제 전자레인지에서 돌리거나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뜨거운 상태로 처음에 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계속 여기에 접촉하면서 먹는 거는 역시나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계속 노출되는 것은 예. 이것도 마시고 우리가 컵라면도 먹고 그러면서 문제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애 안의 환경 호르몬을 티끌처럼 모아서 태산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기왕이면 커피 마실 때 뚜껑 열고 드시는 게 그래서 자, 이제는 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번 보시고 딱 이제 PS라고 적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뚜껑을 벗기고 이용하시는 게 기왕이면 좋은 거죠. 일회용 말고 자기 개인 컵 들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PS가요. 지금 이제 요런 용기들 이렇게 배달 음식 오면은 이렇게 용기에 담겨져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요 뚜껑은 PP라고 적혀 있는데 밑에 용기는 PS예요. 그러니까 뚜껑만 보고 PP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PS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짬뽕 국물 같은 거 볶음밥 시키면 여기 당겨오잖아요. 네. 뜨겁고 기름기 있는 국물에서는 녹아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남았을 때 전자레인지 또 돌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보시면은 얘는 뚜껑도 PP고 이 밑에도 PP거든요. 네. 근데 이 PP는 폴리프로필렌이라는 건데 PP는 안전한 편이에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구입을 하잖아요. 네, 그게 네. 다 PP예요. 네. 그래서 근데 PP는 상대적으로 안전한데 PS는 나쁘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둘 다 P자로 시작해 헷갈리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네. PP 좋아, PS 나빠. 이렇게. PP 좋아, PS 나빠.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PP 좋아, PS 나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용기 자체를 다 PP로 만들지 왜 요새 PS로 만드는데요? 많이 교체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대로. 많이 가격이 교체되고 PS가 있어요. 쌌나 보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그래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어쨌든 웬만하면 플라스틱 용기 소비는 최대한 줄여야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 같은 경우에 랩도 나쁘다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제 특히 나쁜 게 뭐냐면 우리 또 이제 역시 배달 음식 시키거나 아니면 마트에서도 요새 큰 마트에는 음식을 또 조리해서 많이 팔잖아요. 네. 근데 뭐 탕수육이다 그러면은 상당히 기름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때 이제 이렇게 랩 덮어서 오는 이 랩은 되게 집에서 쓰는 랩하고 달리 좀 이렇게 접착성이 더 좋잖아요. 진짜 그죠? 너무 달달하고. 잘 붙어 있어서 떼기 근데 힘들어요. 요거는 소재가 집에서 사용하는 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랩은 PE 랩이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데요. 이 업소용 랩은 PVC 랩이에요. 그래서 랩에 보시면은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적혀 있냐면 PVC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거의 가정에서 쓰는 것은 PE 랩인데요. PE는 환경 호르몬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근데 PVC 랩 같은 경우 염화 비닐 수지라고 적혀 있는 조개 PVC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져보시면 다 아십니다. 우리 많이 해봐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착착
달라붙는 그런 랩은 환경 호르몬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아. 이 유연하게 만들 때 가소제 때문에. 근데 어쩐지. 가정용 랩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쩐지 집에서 뭔가를 이렇게 랩을 쌀려고 그러면 웰컴부터 네, 네. 아예 업소용은 그렇게 착착 붙는데 네, 그래서 네, 업소용을 살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네,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의 랩은 괜찮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배달 음식이나 이런 업소용 그 랩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에서 가열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럼 업소에서 그 랩을 쓰면 안 되는 거네요. 근데 이것도 그 가소제가 위험이 많으니까 점점 대체 물질로 많이 바뀌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대체 물질로 바뀌어도 원래 그 역할을 하던 물질이다 보니까 독성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네. PVC보단 PE가 낫다. 네, 네. 뭐 죄다 피어가지고 다 헷갈리게 네, 만들어. 네.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거. 예. 프라이팬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막 눌러붙었다고 요거를 또 살살 불려서 세척하셔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혈수세미로. 긁어내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인 집에서 이거 쓰면 안 된다 이러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얼핏 봐도, 요게 이 아이고. 코팅 조각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것이 음식물에 혼입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면 밑에 있는 금속이 또 노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요게 약간 노출된 정도는 괜찮기는 해요. 또 기준치 이하긴 하지만 심하게 노출되면 또 문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알루미늄까지도 용출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현미경으로 봤는데 지금 되게 끔찍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긁힌 부분이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심하게 금속이 노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프라이팬도 용기는 저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코팅 벗겨주면 버리라고 하니까. 맞아. 아니 근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겨졌을 때 버리면 좋아요. 조금 벗겨지기 시작하면 교체하셔야 됩니다. 네. 엄마 버리래. 네. 그래서 이거 우리 이제 버리셔. 생활 습관이 중요한데 네. 일단 이제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덜 받도록 노출이 덜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네. 환기만이 살 길입니다. 환기. 네, 집안에 일단 우리 뭐 가구라든지 벽지가 그냥 붙는 게 아니잖아요. 접착제로 붙이는 거잖아요. 네. 가구도 나무로 돼 있지만 사실 접착제를 엄청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 호르몬들이 공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식이섬유는 지방을 잘 잡아서 배출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채소 과일 많이 먹어야 되고요. 네, 뭐 이거는 어디서나 건강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죠. 또 주방 용기 주기적으로 교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만 빼고, 네, 주방 용기는 좀 자주 교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라이팬 말고도. 네, 네. 요즘은 남편이 주방 용기가 됐어요. 다 남편이 주방에서 다 열심히 일하는데 뭐. 네. 근데 요즘 진짜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산다는 것은 사실 다른 의미로는 오랜 시간 동안 독소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쌓이고 기준치 이하니까 괜찮지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여러 군데에서 중복 노출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특히 이 환경 호르몬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들 꼭 실천하셔서 우리 모두 같이 건강하고 쌩쌩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아보아요. 네, 아유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티버 댓글창으로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요. 예, 선생님 벌써 들어오시게요. 네, 들어보세요. 네. 지원혜원님의 댓글입니다. 박사님이 지난 강연 때 생활 속 세균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수세미 바꾸고 싱크대 청소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번데기 통조림째로 절대 안 데워 먹을게요. 그러고 계셨구나. 큰일 네. 날 뻔했네요. 자, 그리고 네. 뽀비님께서는 요리할 때 캔국물을 넣어야 맛있다고 해서 꼭 넣었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되겠어요.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구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질문이 왔습니다. 커피 믹스 포장지로 커피를 저을 때가 있는데 네. 이것도 혹시 안 좋은가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또 특히 그 캠핑 가거나 했을 때 그렇게 네.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줬냐고, 그죠? 네, 그렇죠. 그걸로 저어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요거 찢어가지고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게 되게 다층 필름인데 그 찢은 면에서는 인쇄면이 노출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인쇄 잉크에 환경 호르몬이 될 수 있는 중금속 이온들이 들어있으면서 중금속. 저으면은 그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네.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일단 뜨거운 물을 먼저 부어요. 네. 먼저 붓고 그다음에 믹스커피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다음에 물을 좀 더 부으시면은 절대로 커피 그 봉지를 스틱으로 이렇게 쓰실 일이 없어요. 아, 뜨거운 물을 먼저 받아야 네, 되는군요. 그러니까 가루를 먼저 넣고 물을 넣으니까 밑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소량 붓고 가루를 넣게 되면 절대 안 달라붙어요. 알겠습니다. 과학교육 전문가신데 생활교육 전문가신데 네. 진짜 말씀 듣고 저어주세요. 보니까 우리가 환경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플라스틱 제품만 사용 안 해도 우리는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그러신 이런 말씀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돼요.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